2월 7일 우리 공화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깨끗한 정치혁명, 우리 공화당과 함께 정권 교체를 이룩하자. 오늘은 대통령 선거 30일 남은 날입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71세대는 생신날, 또 지난 토요일, 지난주에 2번의 집회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도 주시고, 또 집회 참여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당 사무소가 세워지 지금 준비가 됐습니다. 전체 정당 사무소의 반 정도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대통령 선거가 이미 초읽기에 들어갔고,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깨끗한 우리 공화당 중심의 정권 교체, 또 당당한 정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작금의 대통령 선거의 상황들을 보면은 정말 코로나 재앙에 힘들어 하시는 국민들을 더더욱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양당 구도가 고착화되고, 양당의 후보면은 그들이 정말 자질 부족에 또 인성 부족에 후보라도 찍어줘야 되는, 또 찍기를 강요하는 그러한 언론 방송들과 또 왜곡된 여론들을 조작에 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안심하기 거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5년 전 2016년 그 겨울, 또 2017년 3월 10일 그 상황들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때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무슨 큰 죄가 있는 듯이, 국정농단을 한 듯이, 또 엄청난 뇌물을 받은 듯이 그렇게 속았지 않습니까? 이제 또다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깨쳐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적 가치는 그 어느 정당도 국민 앞에 나서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된 관행, 관습, 악행, 악습을 하면서도 양당 정권의 정치에 매몰된 대한민국의 이 정치 혁명은 언젠가 이루어질까 안심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5년간 앞만 보고 국민만 보고 걸어왔습니다. 기존 정당에서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국민의 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전국에서 K방역을 가지고 국민을 속일 때 우리는 K방역은 잘못된 것이고 방역 체계가 잘못 가고 있다고 말을 한 겁니다. 또 자영업자가 오늘도 내일도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자영업자 편에서, 또 소상공인분들의 편에서 우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방역 패스는, 백신 패스는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걸어왔던 길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거짓 탄핵이 이 나라의 가치를 무너뜨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 또 그 이전 정부를 보면은 좌파 우파 정권을 떠나서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가치는 살아 있었습니다. 또 기본적인 국민들의 생각도 살아 있었던 겁니다. 도덕성이 살아 있고 무신분립이라는 거 있죠. 믿음이 살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통성을 가진 대통령을 거짓 선동, 조작, 업무, 기획으로 권력 찬탈한 사항이 벌어지면서 대한민국의 중요한 헌법적 가치와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도덕적 잣대의 가치가 무너진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5년간 투쟁한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정의와 진실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한민국, 이러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우리 공화당은 정말 피를 흘리며 또 땀을 흘리며 투쟁했습니다. 언론 방송의 무모함에 대해서 우리는 2017년 3월 10일 날 똑똑히 목독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특기만 들었던 5분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수십 명이 인사불성 상태에서 병원에 후송됐습니다. 결국 2년 지난 우리의 광화문 천막투쟁, 진실규명투쟁 200일을 하면서 그의 국정감사에서 소방청이 커밍아웃을 한 거죠. 소방청이 진실을 말한 겁니다. 그 현장에서 4분이 돌아가셨고 한 분은 자기들은 파악을 못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인사불성으로 병원에 후송된 분들이 그 후유증으로 몇 분이 돌아가신지도 모릅니다. 그 명단 공개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당일 집회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적은 없습니다. 그분들은 오로지 태극기 하나 들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기각을 요구했던 죄밖에 없습니다. 그 애국의 분들이, 애국자분들이 처참하게 돌아가신 것을 목도한 저와 거기에 모였던 분들이 정말 언론방송의 무모함, 진실을 덮어버리는 거짓 용기, 불의에 동조하고 자기들끼리 살 길을 찾는 그러한 잘못된 언론, 우리는 그것을 목도하고 이 나라가 망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대한애국당입니다. 언론이 전달하지 못하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80% 지지율을 얻을 때, 문재인 정권이 80% 지지율을 얻을 때 우리는 문재인 정권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태어나서는 안 되는 운동의 정권이고 좌파 독재 정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권력기관을 다 장악하고 법치를 사망시키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의 기본인 상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일당 독재로서 악행을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은 불행하게도 우리 공화당이 생각했던 상황으로 갔습니다. 언론들은 자기가 가야 될 정론직피를 꺾어버리고 권력에 아부하고 이념에 경도되고 진실 보도가 아닌 거짓을 선전하기에 바빴습니다. 정치인은 부패했고 정치인 용기가 없었습니다. 지식인들은 정의보다는 불의에 줄을 서고 혹은 굴종하고 혹은 침묵했습니다. 정당은, 좌파 정당은 자기들이 선인 양 모든 악법 악행을 선으로 포장했고 그 악행 악법에 저항해야 될
제1야당 국민의힘은 그들과 손을 잡고 불종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이 지경에 온 겁니다. 기업들은 죽지 못해 기업을 운영하는 상태가 됐고, 정상적으로 돈을 번 그런 분들은 갑질하는 형태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집 한 채 가져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른 것을 사회주의 개념으로 불로소득으로 보는 이런 못된 정권이 5년을 했습니다. 과연 이 5년 동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누가 싸웠습니까? 이 5년 동안 다시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반자유민주 체제, 반국민, 반역사적 도당 정권이 생겼는데 그들하고 투쟁하지 못하는 비굴한 야당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총선을 치르고 대선에 왔습니다. 총선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바깥에 있는 태극기 세력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힘드셨냐고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제1야당으로 같이 합쳐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공천을 보름 동안 미루고 지금의 국민의힘, 미래통합당을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말씀 나오고 그 다음날 바깥에 있는 모든 태극기 애국 세력들을 극으로 몰고 완전히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보수를 괴멸시킨 자를 제1야당 후보로 내세우는 그러한 무모함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캐도 의혹과 일반 국민의 상식에는 벗어나는 후보를 좌파들은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도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답지 않아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갈아엎을 수 있는 그러한 분은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가치 실종의 시대, 자존심 망각의 시대, 국가 망국의 시대에 국민들이 일어나 주셔야 됩니다. 국민들께서 국민이 살아있음을 보이셔야 됩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를 이제는 나타내셔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이 5년간 이렇게 피눈물 나는 투쟁을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거짓 불법 탄핵에 대한 저항이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께서 우리 공화당이 피를 흘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투쟁을 할 테니까 국민들께서 제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해 주시고 불의의 세력들의 그 잘못됨을 깨달아 주시기를 우리 공화당은 믿고 5년간을 투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엄해와 멸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했지만은 옥중 투쟁하시는 그 옥중 침묵 투쟁의 메시지가 우리는 분명히 국민들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5년을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의 투쟁의 5년도 보셨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국민을 무시하는 그러한 있을 수 없는 도당들의 정권도 봤지 않습니까? 부패하고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고 체제를 무너뜨리고 시장 경제를 침탈하고 역사를 뒤바꾸는 그 현장을 국민들께서 5년간 보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용기 없는 야당이 그들과 저항을 했습니까? 정의롭지 못한 부정부패 배신 세력들로 모여있는 국민의힘이 그들과 저항할 생각이라도 했습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나라를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만국의 대한민국을 이제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국민만을 믿고 당당하게 우리의 길을 가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하자고 윤석열 후보한테도 또 권영세 선대 본부장한테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은 안철수 국민의당과 우리 공화당이 함께 후보 단일화 하지 않으면 정권 교체는 어렵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도 지역적인 분석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도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주축으로 하고 있는 캠프가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다. 지금 그 정권 교체를 하지 않으면은 정말 대한민국이 힘든 상황에 가는데 후보 단일화를 하자고. 5년간 목숨 걸고 투쟁한 정당이 요청을 할 때는 그렇게 망국적 행위에 동조했던 용기 없는 정당이나 후보는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후보 단일화는 이제 초읽기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공화당은 선거 모든 자금을 집행합니다. 20억 가까이가 집행됩니다. 후보 단일화 실패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후보 단일화 하지 않으면 정권 교체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5년간 진실 정의의 투쟁을 해왔던 우리 공화당이 후보 단일화 없이 중도 사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끝까지 우리의 올바른 길을 당당하게 나아가겠다는 것도 천명을 드립니다. 내일 하고 모레는 수도권 지역을 제가 다닐 생각입니다. 지금 읍면동 동지들이 책임자들이 선임이 되고 있고 또 전체 선거 운동 특히 13개 시도당의 선대위 발표식을 다 마쳤습니다. 정당 사무소가 준비가 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정당 사무소 설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당 사무소 설치 방법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당 위원장님들한테 이미 회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서 오늘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버스가 지금 11대
있습니다. 충북은 랩핑을 했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서 제가 전국 순회하는 버스 한 대만 지금 흰색 바탕 기준으로 해서 랩핑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버스는 현수막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차량에 붙이는 현수막으로 나머지 버스는 대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랩핑비가 전체적으로 랩핑을 다시 했다가 다시 우리 공화당 랩핑을 다시 돌리면은 많은 자금이 들어가서 현재 자금 사정상 그렇게 하지 않고 최고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의논을 해서 제가 타고 다니는 중앙당 차 한 대만 랩핑을 하고 나머지 차량들은 중앙당 차 랩핑하고 똑같은 현수막 제작을 해서 양옆으로 붙이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선거 운영 관련 중앙당 선대위 배치가 오늘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전국 시도당에서 또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잘 확인해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현재 차량, 벽보 차량 현황도 350대 중에서 약 126대 정도가 지금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총괄선대 본부장 사무총장께서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D-30일을 계기로 이제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돌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당 사무소, 또 정당 사무소 등록, 또 선거운동원 등록, 또 공보, 벽보, 기타 선거에 관련된 여러 준비들은 차근차근 계획이 다 나와 있는 대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선거 30일, 선거일까지 30일입니다. 선거 돌입은 이제 일주일 후에는 바로 선거 돌입을 하고요. 13, 14 일날 등록을 마치고 15일부터 본격적인 선거가 들어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부터 본격 선거가 들어가서 선거 전체 유세 계획도 오늘 내일 중에 준비를 해주시기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 화요일이면 선거운동이 개시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일단 우리 당의 그리고 후보님의 정책, 이것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공약집인데, 공약집과 관련된 사항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약집은 후보님의 철학과 이념, 이게 반영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 이것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당 공약집과 비교해 보더라도 정리가 잘 되어 있다고 느끼실 겁니다. 설 때 제가 공약집을 선물로 많이 나눠줬는데, 그때 반응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을 찍었던 사람이 이제 문재인을 찍기 싫답니다. 그리고 우리 후보님의 공약집에 대해서 굉장히 고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좌파 진영에 투표를 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 후보님에 대한 지지, 우리 공화당의 지지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전히 국민의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공약집을 줬더니 좀 약간 심각해지는 표정을 제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좀 다른데, 우리가 알고 있던 국민의힘하고 그리고 또 우리 공화당하고 다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여튼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도 공약집을 구입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보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특히 국민의힘 쪽에 기울어져 있는 사람에게 이걸 드리면 그 사람들을 우리 당으로 그리고 우리 후보님 지지 쪽으로 돌아설 수 있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맞서서 뭐 이렇게 핏대 세우면서 말싸움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공약집을 주면서 읽어봐라.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 판단해라. 이런 정도의 권유를 하더라도 오히려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약집을 그 국민의힘 또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의 그 지지 세력들에게 이것을 침투시켜서 그 사람들을 우리 공화당 그리고 조원진 후보에 대한 지지자로 만드는 작업들, 이 작업들을 우리 당동 여러분께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렇게 공약집을 구입한 그 자금이 선거운동에 굉장히 요긴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을 도와주시는 그런 효과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공약집 구입에 그런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대선은 명확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확하게 지켜낼 가치 있는 정당과 후보가 누구냐 하는 것들을 가려내는 작업들입니다. 지난 우리 공화당은 5년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 정상적인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을 불법으로 하야시키는 물러나게 하는 그런 좌파들의 독재 정권에 대한 또 좌파들의 조작, 기획, 소위 헌정 질서의 파괴 이런 현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가치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공화당은 이미 공약집을 통해서 명확한 시대의 정의와 이 시대의 정의를 기반으로 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약집을 통해서 밝혀왔습니다. 이 점 현재 후보님께서 제안하신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될 것이고 전체 자유우파가 지켜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선대본부에서는 후보님의 홍보를 위한 언론 및 유튜브 홍보를 착실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정일입니다만 2월 22일 날 토론에 관련한 준비도 착실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님의 이번 주간 일정은 내일 화요일 날 안양시, 안산시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민생과 국가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과 가야 할 길, 그리고 M4 세대의 M4 깨기 정책을 위한 정견을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2월 9일 수요일 날은 노량진에서, 서울입니다. 노량진에서 M4 세대에 대한 정책을 같이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화곡역에서 이루어질 유세의 주제는 소외계층 및 1인 세대의 주거 및 고독사 등 사각지대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정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망원시장에서 저희 그 자유시장 경제 및 민생고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정치 방역의 피해를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양봉 근린공원에서 조원진 대통령 후보가 그리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청사진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현재 정당선거사무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3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향후에 선거연락소의 설치와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 중앙당 선대본부에서 충분히 지금 시도당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선거연락소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시도당별로 선거사무원 및 홍보 차량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특히 백보 차량, 홍보 백보 차량에 대한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2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선거운동입니다. 이 선거운동에는 전국 시도당에서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후보이신 조원진 대통령 후보님께서도 일정을 가지고 계시지만 전국 시도당에서 각 독자적으로 또 선거운동을 진행할 예정이고 그에 관련된 일정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화당 서명대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주에는 19팀이 운영을 해서 서명인수 510, 일반당원 46, 책임당원 22명이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당원 주간 합계로 68명이 되었습니다만 향후에 서명대는 전국 시도당에서 저희 후보님의 유세를 위한 전초 기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중앙 선대본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각 서명대에서도 그에 따른 준비들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16차 당협조직위원장 심사 결과 인천 남동구을 김숙희님을 인천 남동구을 조직위원장으로 최고위원회에서 전원 동의를 거쳤습니다. 김숙희님을 인천 남동구 조직위원장으로 상정합니다. 전체 동의를 얻어서 인천 남동구 조직위원장에 김숙희님을 선임합니다. 지금 이번 주부터 이제 선대본에서 오늘 사전 선대본 회의에서 자금 문제 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아끼고 아껴도 한 5억 정도가 부족하다 이래서 대폭 줄이도록 지시를 했고요. 그래서 버스도 랩핑보다는 현수막을 붙이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최대한 최소한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자금이 조금 부족한 상황들이 벌어져서 당의 많은 후원과 또 특별당비를 좀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정당은 국가보조금을 받아서 그걸로 쓰지만 우리는 오로지 후보 후원금 또 특별당비 후원금으로 당의 후원금으로 운영을 하고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만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또 우리 동지들이 자원봉사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른 부분보다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선거 공보, 벽보 이런 부분들이 기본 선거를 치르면서 들어가는 부분들은 대부분의 자금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공화당 동지가 하나로 뜻을 모아서 선거에 임하면은 저는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공화당 중심에 이 정권 교체가 돼야 되고
동시에 깨끗한 정당 혁명, 정치 혁명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하루빨리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시기를 많은 동지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통령님 관련된 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서 그 부분이 좀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또 베스트셀러에서 한 번이라도 내려오지 않고 계속적인 베스트셀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동지들이 같이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공약집이 여러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약 한 15,000권 정도가 나갔습니다. 30만 권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또 공약집이 전체 내용들이 우리 공화당의 가치, 철학, 또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시대 정의, 비전, 그리고 우리 공화당의 11대 개혁제, 그리고 8대 분야, 50대 공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약집 판매는 후보 계좌로 이제 출판사를 통해서 사지만은 이익금이 후보 계좌로 다 들어오고, 그런 후보 계좌를 통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자금으로 아마 활용이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공약집을 주변에 좀 이렇게 인식을 시켜서 많은 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 5년간의 투쟁의 산물이 이 공약집 안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왜 투쟁을 했는가? 우리는 이 시기를 어떻게 이 시대를 정의하는가? 또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비전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가? 또 우리가 해야 될 11대 개혁과제와 50대 우리 공약은 어떤 공약이 있는가? 또 하나는 100대 실천과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책자형으로 크게 만들어서 이제 뭐 선관위나 또 국회, 또 서울대 국회 도서관, 서울대학교 도서관 등 많은 곳에 우리 공화당 100대 실천과제까지 포함한 책자를 만들어서 보낼 생각이고요. 또 선관위에 10대 개혁과제에 대해서 선관위에 보내는 책자도 저희들이 보낼 생각입니다. 보낼 생각이나 보냅니다. 선관위에서 요청했던 사항이라서 그것은 영원히 자료로 아마 남아있을 겁니다.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서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집회면 집회, 또 서명대면 서명대, 이 추운 겨울에도 좀 서명대 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전단지 배포, 입당, 또 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분들, 우리 공화당을 위해서 희생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는 우리 유튜브 대표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화당이 두려울 겁니다. 저들이 어느 정당도 우리 공화당이 제3정당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정당 사무소가 이미 100개가 넘어갔다는 것은 이미 선거체제로 돌입을 했다는 거고, 3만 명의 홍보위원과 3만 명의 자문위원이 이미 발표가 됐고, 각 홍보 자문위원들한테 전자 임명장이 곧 이제 발송됩니다. 이미 선대본부는 호남 지역 3곳을 제외하고 제주도까지 다 선대본부가 완성이 됐고, 그 선대본부 산하에 조직위원장,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또 시군구 단위별
동단위별, 우리 책임자까지 지금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투표구책도 지금 차근차근 선정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번에 투표구에 들어가서 감시를 하실 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부정선거 관련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다른 정당하고 다릅니다. 철저하게 감시해야 됩니다. 몇 명이 투표를 했는지, 투표 용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화당하고 부정선거 감시단을 하고 있는 쪽하고 연대를 통해서 전국 투표소의 모든 부정선거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이번 대통령 선거는 함부로 공문에 대한 일탈이라든지 부정선거에 대한 시도도 하지 못하도록 투표소는 투표소대로, 개표소는 개표소대로, 또 외곽 감시는 외곽 감시대로, 또 철저하게 사전투표 보관 장소에 대한 철저한 감시뿐만 아니라 CCTV 설치 등 자체적으로 감시 역할을 이제 해야 됩니다. 사전투표 보관 장소가 되면은 거기에 차량 블랙박스 CCTV가 되어 있는 차량을 세우고 24시간 감시 체제도 여러 가지 사항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어떠한 부정선거도 시도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우리 공화당이 부정선거 막아야 됩니다. 또 부정선거 감시를 위해서 함께 일해 주시는 많은 부정선거를 우려하시는 국민들이 대대적으로 참여하셔서 우리 공화당 후보 저 조은진이 끝까지 완주합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억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고 정당 조직이, 정당 사무소가 100여 개가 먼저 만들어졌고 선거 조직이 완벽하게 지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30일, D-30일 이제부터 가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책임당원 중심으로 된 3만의 홍보 자문위원들, 또 선대위 조직 하에 수만 명의 선대위 조직에 구성된 분들, 이분들이 이제는 뛰쳐나오셔야 됩니다. 전단지도 돌리시고, 뭐 가장 중요한 게 전단지를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홍보집, 공약집 있잖아요. 공약집을 홍보하시고, 또 전국에 우리 공화당 후보 기호가 14일날 밤에 나옵니다. 후보 등록이 끝나면은. 그러면 15일부터 현수막이 걸리고 또 우편물이 또 공보가 접수되고, 지금 뭐 거의 공보 시안이나 그 벽보 시안들도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동지들께서 일당백, 일당천의 힘으로 이제 국민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국민들께 홍보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를 하고, 선대본에서는 짧은 홍보, 그러니까 홍보 요약을 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짧은 홍보 메시지들을 준비를 해서 아주 임팩트 있게 국민들을 설득하고 우리 공화당이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 명예회복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나라, 대한민국의 우리는 공화당은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희망, 비전들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홍보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거 관련한 것은 조직 홍보 이 부분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목표했던 그 목표치를 할 수 있고 우리 공화당 중심에서 정권 교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선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급하게 선대본을 이렇게 하고 정당 사무소를 만들어가고
벌써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한 것은 이 남은 30일 동안 그것을 풀 가동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중앙당은 중앙당대로, 또 우리 공화당의 지도부, 중앙당직자는 중앙당직자대로, 또 각 시도당이나 조직위원장들이나 읍면동 책임자들, 또 투표구 책임자들은 투표구 책임대로 내 마을, 내 주변은 내가 직접 챙긴다. 남 보지 말고 본인이 직접 현수막 걸고 또 전단지 돌리고 그래 하면 될 겁니다. 현수막도 한 4,000장 정도가 걸립니다. 읍면동 단위별로 동별 단위별로 다 걸리니까 뭐 대강 13, 14일 되면은 후보자 윤곽이 나오겠죠. 지금 뭐 후보자 나오겠다는 분 중에서 뭐 대부분의 분들은 등록을 못하는 상태가 될 거예요. 뭐 자금의 문제도 있고 조직의 문제도 있겠죠. 우리 공화당은 이미 기본 최소로 선거를 치를 자금은 준비가 된 건데 이제 그 가동을 하기 위한 그런 자금들이 없고 홍보를 하기 위한 자금들이 없을 뿐이지 선거는 아무튼 치릅니다. 지금 우리가 5년간 투쟁했을 때 단일 선거에서 로테지를 제대로 올려야 됩니다.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자들을 다 내지 못하기 때문에 전국 투표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대통령 후보 선거는 단일 후보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투표율을 굉장히 많이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의 하나의 희망을 또 보이던 것은 투표하지 않았던 분들이 투표장으로 가야 되겠다. 우리 공화당 때문에 우리 공화당을 보고 저들이 얼마나 고생했는가, 저들이 가는 길이 옳았지 않느냐, 전단지를 보시고 혹은 공약집을 보시면서 국민의힘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투표를 후보들의 문제점 때문에 투표를 안 하시려다가 정말 깨끗하고 당당하고 또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또 시장경제 수호라는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는 우리 공화당,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자유정신, 박정희 부국강병 대통령의 애국정신, 박근혜 자유통일 대통령의 애민정신, 이 모든 것을 다 함축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정당은 우리 공화당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공화당이 중심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치, 새로운 정치혁명을 이뤄야 됩니다. 지금의 정치인들이나 정당으로는 깨끗한 정치, 세대교체, 국민만을 바라보는 정말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정치혁명은 어렵습니다. 우리 공화당만이 그것을 할 수 있고 그 앞에 리더로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박근혜 대통령 밖에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허리끈을 졸라매고 오늘부터 이제 전투의 전장에 나가는 용사의 모습으로, 투사의 모습으로 국민들한테는 부드럽게, 그러나 그 결의는 아주 강한 결의를 가지고 우리가 만국의 나라를 구하는 구국의 세력, 대한민국의 가치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가치정당, 대한민국 애국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당대표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한테, 국민들한테 우리 공화당이 정말 당당하다, 또 우리 공화당이 옳았다라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겠습니다.